안녕하세요, 이드진이입니다. 오늘은 또 부동산 아니고 또 공부방에서 영상을 촬영하게 되는데 제가 제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일단 투잡을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고 일단은 저 여기 집에 공부방을 이렇게 마련을 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는 수학 전문이고 중학생 수학하고 있고 일단 학원 강사를 나갔다가 이제 아예 집에서 제가 공부방을 작게나마 그냥 차리는 게 더 시간도 그렇고 편하기도 편하고 해서 지금 이제 공부방 오픈한 거는 2주 차고요. 이번 주. 또 어떻게 아파트 게시판, 그 다음에 카페, 아파트 카페 이렇게 글 올린 걸로 지금 원생 4명, 4명으로 지금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수업이 다 오후나 저녁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부동산 일도 이제 오전에 출근해서 일 보고 그다음에 계약서 작성이나 이런 것도 다 시간 조율이 가능하니까 그냥 오늘은 이제 어떤 얘기를 할까 생각하다가 일단 제가 알고 있는 정말 모든 그 팁들과 알고 있는 정보들 이런 거를 아낌없이 저는 다 알려드리려고 또 영상을 촬영하는 데 있어서 그런 거를 좀 중점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 이제 경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막 많이 오래된 개업 공인 중개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은 보조원 생활이랑 이제 개업한 거랑 합쳐서 한 5년 정도 이제 공인 중개사로서 일을 하면서 느꼈던 그런 내용들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궁금하신 것도 또 도움 될 게 있으면은 다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우선 저희가 개업을 하고 나서 잠시만요. 개업을 하고 나서 지금 2020, 21, 22, 23, 4년 차가 됐잖아요. 4년 차가 지금 됐는데 그 전속 매물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3개, 4개 정도 건물 되거든요. 그래서 전속 매물을 얻는 방법, 전속 계약서를 쓰는 노하우,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선 일단 전속 매물 같은 경우는 이제 2개 건물은 3개는 이제 상가주택. 그래서 1층은 상가고 이제 위에는 2개는 상가주택. 그래서 1층은 상가고 2층부터 5층까지는 이제 다세대 빌라인 건물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아예 상가 건물 1층부터 3층까지 다 상가인 건물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아예 원룸 건물은 아예 지층부터 4층까지 다 원룸인 그런 건물을 이렇게 전속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일단은 전속 매물을 따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정말 이렇게 경기가 좋고 손님도 꾸준하게 계속 있고 해서 빨리빨리 잘 빼면야 이렇게 저희가 다 관리해 드릴 테니까 저희한테 맡겨달라 했을 때 수수료 부분이나 관리 차원이나 이런저런 이제 조건들을 조율을 해서 전속 계약서를 쓰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희는 사실 또 그런 쪽은 아니고 저희가 막 전속으로 물건을 따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노력을 특별히 아니면은 이렇게 절차를 통해 가지고 사실 전속 계약서를 쓴 게 아니라서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에피소드 같은 좀 특이한 그런 경험담
그냥 경험담이라 이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네, 정말 이렇게 약간 절차와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전속 계약서를 전속 매물을 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노하우가 아니라서 그냥 저희의 경험담으로 들으시고 그냥 재밌게 한번 들어보세요. 저도 되게 좀 신기한 일이라서 저희가 이렇게 전속 매물을 따려고 그렇게 딴 거는 사실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너무 신기한 인연으로 딴 거라서 첫 번째 이제 원룸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조원으로 이제 근무를 했던 부동산에서 이제 원룸을 매물을 제가 이제 땄죠. 원래 이제 부동산 매물이 아니고 제가 이제 매물을 딴 매물인데 거기 임대인 분께서 이제 서울 분이 아니셨어요. 근데 그 집을 이제 보기 위해서 이제 전화 통화를 했는데 지방의 경상도 쪽 분이셨고 이제 사투리가 굉장히 좀 억세게 느껴지고 어떻게 보면은 조금 까탈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는 그 사투리가 있잖아요, 경상도에. 그래서 그렇게 통화를 했는데 계약서를 이제 진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서울로 올라오셔야 되는데 그 서울 지리를 잘 모르신다. 그래서 운전하고 오는 것도 갑자기 너무 걱정되고 그 다음에 뭐 기차를 타고 와도 거기에서 또 부동산 찾아오는 게 너무 어렵다. 약간 이제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때 직원 때 계약 하나가 굉장히 소중하던 또 그 막 열정 넘치던 그런 직원 때라 제가 모시러 가겠다. 영등포역에만 오시면 제가 모시러 가겠다 해가지고 진짜 이제 영등포역으로 모시러 가서 또 와서 계약서 쓰시고 근데 또 그때 마침 점심시간이 껴있었어요. 근데 그걸 하고서는 바로 또 내려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 안 드셨으면 저랑 먹고 또 영등포역으로 모셔다 드리겠다 해서 이제 점심 막 먹으면서 이제 이런저런 알고 봤더니 이제 저보다 이제 1살 이렇게 2살 이렇게 어리셨고 근데 어리심에도 이제 벌써 건물주가 되셔가지고 그리고 아이들 나이도 그때 저희 아이들 굉장히 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 나이도 되게 비슷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서는 이제 또 영등포역에다가 모셔다 드렸죠.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에 원룸 매물이 나오면은 이제 저한테 연락 주셔가지고 직원 때 이렇게 뺐는데 제가 직원 생활을 관두고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나서 어떻게 화곡동에 갑자기 자리가 진짜 너무 갑자기 나서 시험 치자마자 시험 치기 전부터 났던 자리가 있어서 연락을 이제 주셔가지고 아는 부동산 사장님께서 저보고 맡아서 좀 해달라고 어떻게 했냐고 해서 자리가 나서 이제 본의 아니게 개업을 하게 된 거예요. 2020년도에. 근데 화곡동으로 이제 개업을 했는데 그 전에 이제 일했던 그 동네에서 그 물건을 이제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아무리 제가 딴 매물이지만 그래도 이제 상도가 있고 그래서 화곡동으로 왔는데 이제 그 임대인 분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왜 화곡동으로 갔냐? 왜 내 매물 이제 안 해주냐? 그래서 일단 제가 상황이 이렇게 돼서 사실 또 전에 있던 직장의 매물을 이렇게 중개하기가 좀 그렇다. 그리고 거기 이제 다른 직원분이나 거기 대표님이랑 또 잘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혹시 이제 나중에 그 부동산에서 이제 사모님 매물을 못하게 되거나 그런 일이 생기면 그러면 이제 다시 연락을 달라. 제가 열심히 맞춰보겠다. 거리가 화곡동에서 이제 목동까지 거리가 조금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이제 해볼 테니까 혹시 그런 일 생기면 나중에 연락을 달라 하고서는 거의 1년 넘게 화곡동 있으면서 이제 연락이 없이 그렇게 지내고 있었죠. 근데 이제 제가 마곡으로 가고 나서 정말 그 목동에 있는 그 부동산이 이제 아예 문을 닫으시는 그런 일이 문을 이제 정리를 하시는 그런 때여가지고 정말로 맞출 부동산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곡에 있을 때 다시 연락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뭐 재계약서 써드리고 뭐 지방에 계시니까 이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지방에 계시니까 혹시 세입자들한테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은 집에 문제가 생기거나 뭐가 고장이 나거나 그런 게 있을 때 이렇게 바로 가서 봐줄 수 있는 부동산이 많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또 제가 이렇게 이런저런 뭐 친분처럼 친분이 쌓인 것도 있죠. 개인적인 얘기도 막 많이 했었으니까. 그래서 뭐 부탁을 하거나 그런 게 있으면은 저희 가까우니까 바로 갈 수 있고, 그다음에 뭐 고쳐야 되는 일이 생기면은 또 이제 뭐 수리 같은 것도 해서 또 전달도 해드리고 그렇게 일을 봐드리면서 너무 자연스럽게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되는 이제 그렇게 부동산이 됐죠. 네, 그리고 이제 기존에 다른 부동산에도 매물을 내놓으셨는데 이제 어떻게 다 저희를 통해서 그래서 전속 계약서도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이제 계약 관리랑 임차인들 계약 뭐 만기나 이런 게 돌아야 되거나 재계약서 쓸 일이 있거나 이런 게 생겼을 때 이제 저희가 다 관리를 해드리는 부동산이 된 경우가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그렇게 관리를 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상가주택 같은 경우에도 거기는 이제 건설회사가 또 지방에 계신 건설회사에서 화곡동에다가 땅을 매입해서 이제 다세대 상가주택을 지으신 거예요. 근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분양을 목적으로 지으셨는데 한참 그 시기가 분양이 쉽지 않은 또 그런 시기에 건축을 하셔가지고 그냥 아예 임대로 다 돌리시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이제 앞으로 여기 시세와 임대를 놓게 되면은 얼마에 놓을 수가 있는지 뭐 이런저런 상담을 거의 건설사 대표님이 저희 부동산에서 상담을 하셨다가 저랑 이렇게 상담을 하시고 그러면은 한번 좀 이렇게 임대 좀 맞춰 봐달라 하셔서 이제 임대를 맞추기 시작했는데 저랑 저희 신랑이랑 이제 그때 다른 직원분도 계셨지만 되게 단시간에 빨리빨리 임대를 되게 금방금방 잘 이렇게 맞췄어요. 맞추다 보니까 게다가 이제 저희가 또 맞춘 손님들이고 또 이렇게 연결이 됐다 보니까 이제 뭐 퇴실 하실 때도 그렇고 다 저희한테 연락이 오면서 그러면서 또 되게 자연스럽게 또 지방에 계시고 또 무슨 일이 생기거나 막 하자보수 생기거나 진짜 뭐 변기가 막혔다 막 뭐 보일러가 안 된다 정말 그런 모든 민원을 다 저희가 처리를 해드리면서 또 자연스럽게 전속 부동산이 됐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작은 일이고 좀 귀찮을 수도 있는 일인데 그거를 그래도 좀 도와드린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좀 하다가 보면 결국은 사람의 그 마음으로 움직이는 일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니까 좀 그래도 이렇게 노력을 하고 좀 애쓰고 좀 그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결국 또 좋은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믿고 맡겨주시는 또 그런 일이 생기니까 좀 작은 물건이지만 그래도 좀 모르겠어요. 이게 희망 고문일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분명히 또 다 돌아와요. 분명히 또 좋은 일로 돌아오니까 작은 일이지만 그리고 상담은 정말 이게 저희가 상담료를 받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진짜 다른 그 뭐 세무사님, 법무사님 다 그 상담 그래도 비용이 조금 받고 상담을 받지만 저희는 진짜 상담비 하나도 없이 상담을 해드리는 직업이지만 그래도 처음에 상담료는 없지만 상담료보다 더 큰 좋은 일이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상담을 해드릴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거는 제가 한번 더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다 하는 과정에서 또 공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돈이 하나도 안 되는 상담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정말 상담이 많을수록
예, 정말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아질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하시고 오늘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